오늘은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안 마셨거든요. 오늘만은 맨정신으로 있고 싶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술을 얻어먹지 못해서 아쉬운 표정인데요. 이런, 얼굴에 좀 티가 났나?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죽은 날이에요. 그래? 지금이 며칠이지? 여기 있다 보니 시간 감각이 사라져서 말이야.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거든요. 첫 번째 삶에서 지오반니가 죽는 모든 과정을 알았어요. 그런 의미였구만. 롤랑은 톱니교단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사이비 교단에 들어가는 모습?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불쌍할 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나도 그래. 할머니 손에서 거칠게 자랐거든. 전 둥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죠. 아마 뒷골목 어딘가였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운 좋게 둥지에서 태어나 운 나쁘게 부모 없이 자란 거죠. 어디 둥지였으려나? K사 둥지였어요. 무난하다고 들은 둥지 중 하나군. 네, 실제로 평탄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불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죠. 굶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괴롭힘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극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숨만 쉬어온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전부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둥지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어요. 뭐 초점을 잃은 눈들이겠지.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숨만 쉬며 살던 중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 그게 너의 첫사랑이었으려나? 그런가 봐요. 정확히는 지오반니의 첫사랑이지만요. 거리 한복판에서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라 말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만 사람이 저 정도로 빛나며 살아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첫눈에 반했구만. 응? 반했어.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웃기지 않아요? 누가 둥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런 연구에 참여하겠어요? 넌 참여했고. 맞아요. 지오바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얻어 걸린다는 것을 알긴 했나 봐요, 그 사람은.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이었어요. 카르멘. 카르멘이 보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죠. 계속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좋은 동생이나 친구 혹은 동료였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을 거예요. 짝사랑이었나? 애달프지.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래, 그 연구팀의 비극이 찾아왔다고 했지. 맞아요. 천천히 연구에 진전은 없고 카르멘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실의 에녹이라는 아이가 실험 도중 세상을 떠나자 그녀 안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했어요. 전 뭐라도 힘을 주고 싶었지만 생기를 잃은 카르멘의 표정을 보면 제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카르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비극이군. 충격이 컸겠어.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덤덤했죠. 누구보다 생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카르멘이 바라던 연구를 계속 도왔어요. 희망을 놓지 않는 동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카르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겠군. 그렇죠. 그리고 대가가 따랐겠지.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실험이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전 덤덤하게 참가한다고 했어요. 실험이 성공해서 카르멘이 살아난다면 제일 좋고, 반대로 제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그것대로 좋았어요. 카르멘이 사라진 삶에서 지오반니는 다시 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전 톱니 교단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지도 모르는 실험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실패했군. 네. 전 두 번째 삶에서 넷자으로 깨어나 로보토미사에서 일을 했죠. 삶에 대한 집착 따위는 눈을 감기 전 진작에 버렸는데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용기를 가진 채. 기특하구만, 넷째. 그리고 이제 그저 숨만 쉬는 삶보다는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요. 어쩌면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추악함도 많지만 아름다움도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술을 줄창 마시던 것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보려고 했던 거네. 맞아요. 그래도 술의 맛을 좋아하긴 해요. 나도 그래. 이제 한잔 할까요? 좋지. 오늘을 기념해보자고. 자연과학 층인가? 5번째 층이 열렸구만. 지정 사선은 티페리트. 이름들이 죄다 왜 이래? 이보시오, 티페리트. 거기 있습니까? 시끄러워!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딜 보고 소리치는 거야? 뭐야? 완전 꼬맹인데? 이래봬도 예전보다 꽤 자랐거든? 아, 로보토미 시절보다? 아니, 처음 죽을 때 말이야. 그때는 정말 꼬맹이였는데 여기서는 나이를 좀 먹은 몸으로 깼나 봐. 도서관의 힘인지 엔젤라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사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겠지. 게다가 살아온 시간으로 치면 이 모습보다 몇 년은 더 먹어야겠지만. 그건 그렇고 초면에 주먹질은 너무한데.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구만. 네가 어리버리하니까 그렇지. 이름은? 롤랑. 밑바닥 해결사 일을 하다가 엔젤라를 도와주고 있어. 보아하니 상층 애들은 다 만났겠네. 상층? 상층부는 이곳 아닌가? 이번에는 하층이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잖아. 대충 알아먹어. 아이고 까칠해라. 난 티페리트야. 자연과학층을 담당하고 있지. 과학이면 머리 좀 굴려야 할 텐데. 요요 버르장머리하고는 2번 당하진 않지. 거침없기는 해도 내가 알던 사람보다는 느리다고. 무시하지 말아줄래? 나도 일이라 과학에 대해서 예전에 주워들은 건 꽤 있거든. 아마 살아온 날수로 치면 너보다 나이도 많을 거야.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말과 행동이 성숙해야지. 응? 엔젤라 상태는 어때? 늘 궁금증이 많지. 어떨 땐 정말 아이 같다니까. 그럴 수 있지. 엔젤라가 살아온 건 땅 밑뿐이니까. 맞아. 밖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했어. 넌 다른 사서처럼 엔젤라에게 딱히 악감정이 있거나 하진 않나 보네. 대충 사정은 아니까.
누구보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몇몇 과거 일들을 봤어. 그리고 네가 날 깨우기 전까지의 일들도. 그래서 엔젤라를 이해 못하는 건 아냐. 앞으로 깨어날 사서들도 대략 상황은 이해하고 있을 거야. 상층, 아니 하층 애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엔젤라의 선택에 대해 찬성한다?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찬성할지 말지 갈리겠지. 적어도 당분간은 도와주려고 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목적은 같거든. 도서관을 완성하는 것? 그래, 빛은 7일간 비춰야 의미가 있으니까. 야, 이렇게 우호적인 사설을 만나서 좋네. 자,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동화책이라도 덤으로 들고 올게. 이로써 엘사, 백야의 흑주, 뒤틀림, 그리고 도서관, 이 네 가지 요인들이 하나로 묶였다. 설마 했어. 도서관이 백야 흑주의 열쇠 중 하나일 줄이야. 특정할 수 없던 도서관의 위치 또한 드디어 관측을 완료했지. 도서관의 위험성이 올라갈수록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건가? 안개로 자욱한 엘사 둥지 속 신기로같이 일렁이는 도서관. 모두가 다가가려 했지만 어느새 길을 잃었지. 우리도 곧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환상은 안개가 걷히며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래, 공문이 내려왔어. 오늘부로 도서관은 하나협회 본부에서 도시 악몽으로 지정했으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무엇에? 그야 네가 원하던 자유라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냐는 뜻이지. 모르겠네. 그래도 단 하나의 책은 완성되어 가고 있어. 그 책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도서관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야. 존재 가능한 모든 철자를 책으로 새기지. 하지만 그저 가능성의 파편만 모아두면 쓰레기일 뿐.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도록 엮어주는 게 초대장이야. 초대장이 이끄는 대로 책과 빛을 엮다 보면 단 하나의 책을 완성할 수 있을 거고, 구하고자 하는 모든 답이 새겨진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확실히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론적인 가능성에만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니야. 단 하나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의 여러 면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 이 또한 의미가 있지. 그리고 다시금 깨닫는 거야. 책이 없으면 이 도시에서 답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걸. 도시에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고?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여러 책을 보며 알아낸 것이 있어. 도시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다들 어딘가에 묶여 있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해결사는 사무소의 명령을, 사무소는 협회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던지지. 조직도 다를 것 없어 보이고. 다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지만 정해진 목적지는 없어.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지. 흘러간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자유든 뭐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자유를 원하지 않는 듯 보이지. 자신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종속하기를 원해. 때로는 소속으로, 때로는 타인에 의한 가치평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본질이 너무 연약해서 껍데기가 없으면 자신을 특정할 수 없기에 떠밀려가는 거야.
도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겠지. 결국 도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난 지하에 처박혀서 이용당했던 거야. 내 자유를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도시에 흩뿌리기 위해. 예전 직장 이야기구만. 맞아. 오히려 이쯤 되니 다 때려부수고 싶어져. 다 뭉개버리고 싶어. 내 자유는 나를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고 고통 속에 내던진 책임은 누가 치러주지? 어떨 때는 도서관이니 단 하나의 책이니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거부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알아? 난 처절하게 알아. 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랬거든. 차라리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말해줬으면 좋았을걸. 내가 마주했던 건 그 어떤 기대조차 담기지 않은 싸늘한 눈과 스쳐간 말 한마디였지. 보통 사람이라면 들리지도 않을 작은 읊조림. 결국 기계일 뿐이야 라는 말. 지금도 나는 그 순간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해서 저주스러워.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리는 내 몸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을 수 없는 내 머리. 그 사람도 참 고약하네.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게 필요했으면 왜 윤리 개정안까지 어겨가면서 인간 같은 감정을 지니도록 널 만들어낸 거야? 처음부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지루한 반복을 통해 내 안에서 점차 깨어났지. 아니, 오히려 언젠가 감정이 싹트도록 설계한 걸 수도 있겠네. 감정이 필요한 반복적인 일이었으니까.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반복해야 하는 무대 속,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에도 목표에 맞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야. 대본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자에게는 인간 같은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기계 같은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굴레에서 내 나름대로 견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발악을 했는지 몰라. 발악이라면 눈을 감고 있는 건 담고 싶지 않지만 담아야 하는 순간들의 연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을 감는 거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발버둥이었으니까. 지독하군. 그래도 너에게 부여한 무대라는 건 어떻게든 마무리했잖아. 이젠 다음 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 과거를 잊고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말 따위를 하는 거야? 주둥아리를 놀릴 때는 상황 봐가면서 짓거려.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어떤 표정과 상황이 흘러갈지 모든 걸 머저리라도 기억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반복했어. 심지어 그 모든 게 아주 느리고 천천히 기억에 스며들어. 한 번 스며든 건 잊지도 못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니까. 그렇기에 어떤 매듭조차 짓지 않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멋대로 만들어낸 내 삶을 시간 속에 짓뭉개버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에게 과거를 털어버리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 다음 정도는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야.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정도는 되어주거든. 끝없는 복수에서 발을 디딜 밑바닥이 되어줄 테니. 그렇게나 날 위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날 위해서지. 그래도 점차 변해가는 내 몸을 보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건 확실해. 기계덩어리였던 내 몸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있어. 단 하나의 책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혹시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이 길의 끝에 나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된다면 많은 것을 쉽게 잊을 수 있겠지. 더는 이 기억의 홍수에 잠기지 않고 잊고 싶은 걸 흘려보낼 수 있다면 네가 말한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지. 재미있으셨나요? 고달픈 인생의 마무리를 마음껏 웃어준다면 행복하게 잠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아십니까? 쇼를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분께는 직접 공연장에 방문할 기회가 올지. 함께 공연에 선다면 무척이나 기쁠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웃음을 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머리에 못 박고 꽃 터지는 밤 보내세요. 아직도 신경 쓰고 있어?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런 고나리질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어쩔 수 없잖아. 실수한 건 우리 측이 맞고. 하지만 생각해봐. 그 수많은 화면 중에서 단 하나, 정말 구석에 있던 감시 카메라 화면.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 어둠의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다 쫓을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곳까지 산책 오자고 한 거야? 뭐 생각 정리도 할 겸. 게다가 우리 부서에서 흡연자는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 길을 잃었고? 전곡을 찌르기는. 말 돌려도 5년지기 친구라면 다 알고 있지 않겠어? 좋게 생각하자. 길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곳까지 온 건 오랜만이니까. 뭐 눈앞에 보이는 건 순 나무뿐이지만.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네, 죄송합니다. 대체 뭐야?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길도 아니고. 밤이라 어둡잖아. 길을 잘못 보고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아, 몰라. 1시간 후면 정기점검 시간도 끝날 텐데 제 시간에 자리를 못 지키게 생겼어. 끼케야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 농담이라도 살벌한 소리 하지 마. 에마, 너야 여기서 목이 날아가도 돈 걱정 안 하겠지만 난 다르다고. 아니다. 아까 과장놈 뿔난 거 봤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면 이미 자르려고 서류를 준비해뒀을지도 모르겠네. 내 자리 따위 이미 없을 수도 있고. 못하면 나에게 말하라니까? 네 꿈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 너는 그런 화면이나 뚫어져라 봐야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게 있잖아. 재능 있는 일. 예. 아주 눈물나게 고맙지만 부자들 인형놀이에 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꿈 접은 지가 언젠... 뭐야? 갑자기 멈춰서고. 위험하잖아. 노아, 저기 저거 천막 같지 않아? 뭐? 그렇네. 산속에 누가 캠프라도 왔나?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불안한데. 정말 갈 거야? 혹시 알아? 우리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줄지. 우와, 정말 넓다. 조금 허름해도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한데? 책에서 본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서커... 어라! 새로 오신 손님들인가요? 쇼는 방금 막 끝난 3일터인데요.
당신 뭐야? 이곳의 주인이라면 죄송해요. 길을 물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곤란하게 되었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이곳은 피리내 나는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8시의 서커스랍니다. 풍성명은 넘기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요. 이름을 밝히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대는 이제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목향이라도 맡아볼까요? 거절할게요. 에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어서 나가자. 에공, 제가 그렇게 무서우셨나요? 걱정은 마십시오. 이래봬도 모두의 혀를 레몬에 비비고 싶어하는 광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분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와, 이것 봐, 노아. 어둡긴 하지만 신기한 게 많이 보여. 커다란 공이랑 다양한 악기들, 사자랑 코끼리도 있네. 그리고 또 정말이네. 서커스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이런 서커스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하신다면 특별히 현장 학습의 기회를 드리죠. 마침 저도 너무 텁텁했거든요. 끝까지 알 수 없는 말이나 하고. 노아, 날이 어두워서 길도 안 보이고. 됐어. 난 어차피 잘릴 운명이니 뒤는 네가 책임져라. 농담도. 보기 좋은 우정이군요. 그럼 천천히 들어오시죠. 발밑 조심하고요. 배고픈 꽃이 확 물어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꽃 뭘 물어? 이 친구는 사자씨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가는 힘을 자랑하죠. 겉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속은 마치 모피를 덮은 마냥 따뜻 말랑한 사자랍니다. 실제로 사자씨 뱃속 이용 후기는 별점이 꽤 높다고요. 이 사자는 이빨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뭉툭하네. 무슨 소리야, 노아. 아무리 봐도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이 뾰족한 이빨인데. 혹시 많이 피곤한 거야? 어두워서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코끼리씨, 단원 중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탓에 입에 사탕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소음 문제로 신고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곳은 외딴 곳인데 신고당할 리가 없... 바보 같은 소리. 개미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이 밑에는 거대한 개미굴이 있다고요. 그 밖에 이너씨, 육각고깔모자씨, 칼날씨 등 많은 단원들이 있답니다. 특히 이너씨는 바다를 무서워해서 저희 단원에 들어왔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지 뭡니까? 보통 인어는 바다나 물속에 있다고들 하던데. 아휴, 이래서 머리에 식은 밥이 든 사람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일 텐데요. 바다에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기 쉬운 걸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어는 물고기... 헛소리! 물고기들은 원래 물고기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답지 않게 흥분했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레몬 광대 씨, 이런 멋있는 단원들은 처음 봐요. 뭔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정신 나간 곳이 마음에 든다는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 노아. 이렇게나 환상적인 곳인걸?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다잖아. 서커스라니.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됐어. 이런 미친 곳. 있을 거면 너 혼자 있어.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쇼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 참 아쉽군요. 다들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제 곁에 남아있어준 것은 제 비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적의 속 젤리빈을 꺼내 먹는 인어, 키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의 구름을 마시고 사는 햄스터. 저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햇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귓속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제 비밀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머리가 탁 터지는 소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서커스 단원들과 즐겁게 쇼를 하며 꿈을 이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행복 꿈? 그런 저희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커스를 함께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당연하죠. 순간순간이 아마 짜릿한 후추 맛으로 가득할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실수한 건으로 제2사에서도 잘릴 텐데 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다행히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더 높은 곳에서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야. 어차피 내 꿈 따위 밑바닥에 있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기껏 발버둥쳐 올라온 곳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화면이나 보고 있다가 잘리는 꼴이라니. 노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 정말 끝까지 나를 놀리네. 매번 돈. 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지. 돈을 주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잘난 삶 놔두고 왜 나를 따라 그런 거지 같은 부서로 왔어? 아니다. 이제 됐어. 거기 광대, 나를 단원으로 맞이해줘. 해고공,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런 못된 놈물 친구와 함께 있다면 저희 단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 제가 못난이 친구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눈을 뜨면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하도 안 일어나시길래 닭다리를 코앞에 놓아드려야 하나 걱정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많아. 뭐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관찰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당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다양한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고 싶었던 당신에게, 바닥의 개미부터 천장의 거미까지 눈맞춤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입단 선물인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에마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노아. 네가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어도 계속 네 곁에 있었어. 드디어 물질이 아닌 나로서 너를 도울 수 있게 되었네. 맞아. 나는 네 말대로 온실 속 화초같이 자라서 아는 게 많이 없어. 눈에 담아도 그대로 흘러갈 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선물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두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사실 얼마 전 악당들이 저희 서커스 천막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제 친구들을 홀라당 먹어버렸답니다. 가엾은 하마씨와 공돌이씨. 저는 너무 슬퍼서 입꼬리가 소시지 3개 정도로 내려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크고 훌륭한 궁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거 심하네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단원들의 환상적인 서커스는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의 마음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어째서? 아니지. 어째서 그들이 저의 재롱에도 꽃 터지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함께 소금을 털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서커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하지만 그 방법이 적혀 있다면 더욱더 성대한 서커스를 열 수 있겠지.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어쩜 이리 상냥할 수가.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파티라도 열어드려야겠네요. 구름 한 조각 덩덩 띄운 바다 칵테일과 사자갈기 칠리 튀김은 정말 별미거든요. 기대되네. 에마, 갈까? 네가 원한다면. 휴,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우선 두 분을 위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야겠네요. 서커스를 함께할 단원분들도 모집해야 하고, 이나 씨 비늘갈기 연습에, 그리고 또 어머! 누가 이렇게 무례할까요? 여기는 어디지? 분명 난 도서관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설마 새로운 광대분이신가요? 아니면 저희의 쇼를 보고 싶어서? 아니, 나는 뭐든 간에 좋습니다. 광대님을 위한 작은 공연 정도야 누워서 식은 껌 씹기죠. 이것은 8시의 서커스! 꽃자리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죠. 뭐? 8시에 서커스? 오스카가 필립을 어디로 보내나 싶었는데 하필 떨어져도 저런 곳에 떨어졌구만. 저 미친 광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한걸. 조금 더 보여주지. 참 애매한 곳에서 끊긴단 말이야. 이번에 들어오는 손님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초대장은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 맞는 말이네. 그건 그렇다 치고 키 큰 녀석과 눈이 4개 달린 녀석이라 어느 쪽이든 화려하지만 정상은 아니군. 도움을 받아야만 높이 설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네. 뭐 부잣집 자식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들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노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천운인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럼 네 말대로 돈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던가? 그건 사람마다 달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 밝히고 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분함과 함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분하다니 어떤 점이? 상대방은 이렇게 흔쾌히 건네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 더군다나 그 삶에 자신의 친구까지 끌어들인 게 괴롭지 않겠어? 상대방은 도움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뭐가 어떻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저 녀석들은 저런 꼴이 되어서도 이루고 싶을 만큼 간절했나 보지? 세상은 넓고 이상한 놈들은 많구만. 도피처를 찾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을 흉측한 몸뚱이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 같네. 괜한 호기심은 접어두는 게 좋아. 지금은 접대에 집중하도록 해. 나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아?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멀었나?
아니, 바로 앞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해. 괴물들이 득실된다더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한데? 우리 서커스장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크고 멋있는 곳인 것 같아. 천장이 느껴지지 않거든.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렇게 크게 외치시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저 사람 바로 아래에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어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고. 키가 커지면 작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엔젤라, 이번에 책을 무사히 다 얻는다면 저희 공연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분명 책에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이 적혀 있을 거니까. 지금 차갑게 쏘아보는 너도 웃게 할 수 있겠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